앞서 보신 DLS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은 결국 손해배상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. 다만 이번 경우 판매된 상품이 공모펀드가 아니라 사모펀드라는 게 특이한 점인데 이게 배상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광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60대 위모 씨는 지난해 말 은퇴자금 4억 원을 하나은행 DLF 상품에 투자했다가 현재 절반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. 100% 이게 손실 보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 그거 듣고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우리 나이에. 투자자들은 불안전 판매라며 은행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. 지난 2005년 우리은행 파워인컴 펀드 사건 당시 투자자들은 원금의 약 87.5%를 잃었는데 대법원에선 20%에서 40%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.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50% 배상을 권고했지만 대법원에선 상품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투자한 고객들 책임도 크다고 보면서 배상 비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. 게다가 이번 DLF 상품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하는 사모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한층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. 투자와 관련된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. 최대한 70%까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선에서 배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품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고 적격 투자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비율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 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SBS CNBC 정광윤입니다.